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특별 감시를 위해서 이곳을 찾아와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이혜련 의원, 노창섭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혜련 의원님께서 오늘 처음 이제 감시자들 함께하십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처음이죠. 네.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시의원들의 어떤 활동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또 우리 감시자 이 프로를 통해서 또 파헤쳐주고 그런 문제점을 대해서 우리 시의회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감시자들이 추격해온 창원시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창원시의 버스 얘기인 만큼 특별 감시자들의 활약 기대하면서 본격 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도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이어지고 있는 거리의 무법자, 난폭버스 집중 추격입니다. 그동안 난폭버스를 추격하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버스업체에 4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보조금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감시자들 제작진의 끈질긴 추격 끝에 이런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여러 의혹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유령 버스 운행과 현금 자동 계수기의 불법 사용, 그리고 마산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내버스 불법 운행까지 참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었습니다.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수백억 원대 이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히 감시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시내버스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감시자들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요. 창원시 시내버스 체계는 어떤지, 또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설명을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그 보조금 시민들의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업체들에게만 그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운영을 맡기게 되면 소위 이제 승객이 많이 없는 그 비수익 노선은 운영을 꺼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해달라고 지자체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돈을 주는 것이 바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시내버스 운영 제도를 먼저 좀 설명을 해보면요. 네. 노선 전담제와 공동 배차제를 지금 겸하고 있는데요. 공동 배차제는 수익이 되는 노선, 이제 간선 노선, 시내 중심 도로라든가 이런 승객이 많은 그런 구간에 해당되는데요. 버스를 보면 이제 파란색 버스가 해당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버스 업체들이 공동으로 창원시는 9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제 공동으로 배차를 해서 그 벌어들인 수익만큼 가져가는 것이에요. 노선 전담제는 반대로 이제 비수익 노선, 지선에 해당되는데요. 뭐 벽지라든가 외곽 노선에 승객이 많이 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보존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자만큼 창원시가 세금으로 이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창원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한 해 4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얼마쯤 되는 건가요? 네, 이걸 연도별로 제가 그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2013년도에는 약 403억의 네.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423억 지급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426억이 지급되었습니다. 2016년도는 아직 정산 결과는 안 나왔지만 450억 정도 보조금이 지급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마다 보조금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유가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 창원시가 전문 회계법인에 해마다 이렇게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상정 용역이란 네. 용역서를 이제 해서 여기에 과연 이 한 대, 일일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고 실제 9개 시내버스 업체와 마을버스를 포함한 13개 업체의 비용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대당 용역하면 일일 비용의 손익분기점이 이제 58만 원 정도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8만 원 이하가 만일에 나온다라면 현금 수입
플러스 신용카드로 하는 결제, 전자결제, 그 58만 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네. 95% 여율로 창원시가 이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현금이라든지 이런 수입이 이제 우리 감시자도 보도했지만 이런 수입들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검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보조금에도 항목이 다 나뉘어져 있나 보네요. 네, 여러 종류의 보조금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항목이 이제 운행 손실 보조금이고요. 그러니까 노선 전담제에 해당하는 지선 노선에 창원시가 운행 손실 보조금으로만 매년 한 300억 원 가량의 혈세를 업체에 보존해주고 있고요. 이 운행 손실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 환승 보조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벽지 노선 보조금, 또 유가 보조금, 또 현금 개수기에 또 관련된 보조금이 있고요. 또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등 이런 여러 항목들을 합하면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가 버스업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존해줘서 운영이 원활해지도록 돕고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환경 개선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버스업체에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감시자들에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줄줄 새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성격의 기성차들은 시에서 보조가 되니까 우리는 안 그리 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성차들 한전을 세우면 회사로 가잖아요. 그냥 한전한 것처럼 양보를 하고는 아니고 전부 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가 자꾸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해를 하고 비상식구는 웬만하면 쓰지를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현금 개수가 안 되니까 회사에서 누구도 모르죠. 차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폭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가면 되고.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걸 해야 되니까 지선은 단순 요거만 쓰게끔 도우미 역할을 철저히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버스 업체들의 꼼수라고 할까요? 그런 장면을 보신 건데요. 저런 좀 비상한 머리들을 그 안전한 시내버스를 만드는 데 맞댔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조금 누수에 대한 방송이 나간 이후에요. 제일 궁금한 게 혹시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참으로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 이 업체에 관련된 방송을 5개월째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 그래서 방송 제작진이 이제 창원시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아까 유령 버스 관련됐잖아요. 버스 업체 전체에다가 9월 28일까지 BIS 미작동 사유 제출하라고 문서를 발송을 했고요. 네. 페널티 30만 원을 이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조사 중이고요. 왜 그러냐면 GPS 기록하고 실제 운행 기록 비교하는데 3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9월 28일까지 제출했으니까 지금 10월 달이니까요. 이 확인이 2017년 1월 정도에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현금 자동 계수기 관련인데 지선 노선을 달리는 일반 요금함을 달린 간선버스 있죠. 그 간선버스가 어떤 거냐 하니까 예비용 차량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23대가 있는데요. 다시금 원상복구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가포구 불법 운행하시는 거 보셨죠? 교통정책과 담당자가 버스 업체 실무자 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권고한 정도고요. 이제 불거진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다 잠잠해 있다가 이제 불거졌는데 그러면 혹시나 그동안 창원시가 시내버스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거나 뭐 시내버스 관련돼서 부당 보조금 받았다 이런 문제 제기된 적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그 감사 받은 거 그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6년도에 도감사와 감사원 감사 받았는데 사실 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네.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 잘못됐네요. 부당 보조금 지급 관련돼서 감사를 하나 못 잡아냈으니까 놀랍네요. 몰랐던 것이죠. 뭐. 그래서 아니면 눈 감아 주신 거거나. 감사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감사는 창원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시내버스 관련해서 감사를 했고 그 부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합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약 3년치를 430억에 대한 보조금이 10몇 개가 되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야 이게 이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 6월인가요?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시내버스에 관련한 행정사무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사항들이 지적을 받았었나요? 제가 이제 이 보조금 정산서를 2015년 12월분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서 과연 이게 뭐 시가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제대로 썼는지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이제 7일간의 짧은 기간에 교통정책과는 그냥 몇 시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뭐 보조금이 집행되고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질의하고 감독하고 서류를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그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개인 의원이나 행정사무감사 한 기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파헤친다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외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뭐 버스 업체나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습니까? 네, 뭐 방법은 지금 앞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으로서 저희가 의정 활동하면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네. 기간적인 것도 있고 저희 활동 범위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특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시의원들이 계시면 마음을 합친다면 또 특위 구성도 가능한 문제고 특위 구성에서 안 풀어지면 또 감사원 청구나 그런 과정이 있겠죠. 네. 39사처럼 특별위원회를 시내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과반수 22표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근데 절대 다수가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거든요. 저는 뭐 이 행정사무기간 짧았기 때문에 저도 시내버스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3개월 이렇게 해서 착한 정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감시하고 싶지만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 이혜련 의원 같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앙적으로 검토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내버스 문제 같은 게 뭐 그렇죠.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39사 특위도 처음에 특위 구성할 때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조사 기간이 3개월간의 기간 거치면서 연장하는 부분에서는 좀 여야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내버스 문제는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야 의원분들의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서로 같이 좀 의견을 모으지 않으실까 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뭐 혹시 뭐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버스업체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페널티를 매겨서 뭐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규정들이 지금 마련돼 있는 상황인가요? 페널티를 적용해서 재정 보조금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 2016년도 3월 달에 다시 이게 좀 강화했어요. 네. 있는 거에서.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인 경우에 500만 원, 그다음에 그 중상일 경우에 200만 원으로 신규 적용됐습니다. 그다음에 난폭 운전 경우에는 종전에 20만 원이었던 게 50만 원으로 네. 강화됐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는 신규로 30만 원 페널티를 줘서 그걸 재정적으로 이제 회수하는데 2013년도 회수 금액은 6,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14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억 5,500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회수 금액도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페널티라든가 부정 보정을 환수하는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행정 행위이긴 한데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어떤?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감시자들에서 지금 예컨대 유령버스라든가 뭐 현금 자동 계속의 문제라든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여러 꼼수들을 지적했는데요. 이런 꼼수들 속에서는 경영이 투명해질 수가 없거든요. 저는 뭐 과속이나 난폭 운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좀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저는 이분들 정말 탓하고 싶지 않은 게 그런 환경에 내몰리는 이분들도 기사분들도 피해자거든요. 매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거 업체 회계에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네. 월급을 받기 위해서 배차 시간에 쫓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아내이고 다 가장이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분들 아닙니까? 누가 이분들을 이렇게 내몰고 있는 겁니까? 저는 버스 업체 경영진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임금 체불 문제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 돈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갑니까? 이거 정말 파악을 하고 발본색원을 해서 네. 이게 전제가 된다면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참 이 수백억 원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버스업체는 여전히 적자 타령을 하면서 뒤로는 수익을 올리려고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버스업체의 비리를 뿌리 뽑는 가장 빠르고 바른 방법,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또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답이 아닐까요? 시민의 혈세로 버스 회사의 이윤까지 채우는 이 터무니없는 일은 이제 근절돼야 할 겁니다. 감시자들이 추격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감시자들로 활약해 주신 두 분 의원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시자들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055-280-7372번이나 감시자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